13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예전 우리 인공지능하고 딥러닝 그거 했을 땐가 그거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어려운 면은 다 날리고 간단하게 우리 볼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은 유형, 무형의 정보를 생성, 가공, 배포, 유통 뭐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부작용을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보호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적인 개념이다. 넓은 광의란 말은 요즘 거의 안 쓰긴 한데 아주 넓은 개념인 거죠, 그죠? 그 예전에는 단순히 내 컴퓨터에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정보 이런 거를 보호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내 정보까지도 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컴퓨터 보안 오늘 2022년 맞습니다. 2022년 2학기 맞아요. 자, 이거 또 적어놨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자, 보시면은 이제 문제 발생에 대한 거는 컴퓨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 보안은 내 컴퓨터 자체 내에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V3만 깔아놔도 뭐 큰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V3만 깔아놓으셔도 되고 이 문제는 결국엔 뭐예요? 네트워크 보안이죠. 컴퓨터 사이에 정보 전송 보안을 위한 도구들의 모임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사실상 요거는 막기 쉬운데 요거는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뚫리면 다 어디서 뚫려요? 여기서 다 뚫리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정상적인 정보 전송은 A에서 B로 그냥 넘어가는 거 요게 끝이에요. 요거였어요, 요거. 원래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구하는 게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상에서 있는 정보 보안의 위협은 총 4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뭐가 있냐? 차단, 인터셉트, 그리고 차단, 가로채기, 변조, 위조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차단이에요. 차단은 그냥 쉽죠. 디도스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도스 공격은 뭐예요? 그냥 동시에 여러 사람이 쫙 나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걔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를 문 닫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1년에 한 2번씩 하죠, 그죠? 네, 그 수강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라붙어서 하죠, 그죠? 그때 속도가 엄청 느려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디도스 공격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정보 가로채기는 뭐냐? 이거는 도청하는 거죠, 도청. A하고 B가 이렇게 통신하고 있는데 중간에 브릿지를 달아가지고 내가 몰래 듣는 거, 이런 것들을 가로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좀 위험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전에 백악관 이거 보시면은 진짜 웃긴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소련에서 요걸 줬는데 요걸 줬는데 이거를 직원했어요. 이거 유튜버가 다 이런 것만 뜨는구나. 그러니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에 도청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네. 백악관 도청하는 요걸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참 신박하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변조와 위조.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자, 변조는 뭐냐? 자, A가 원하는 정보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애는 다른 정보를 주는 거죠. 얘는 다른 걸 가를 보냈는데 얘는 받아가지고 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변조다.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위조죠. 위조는 뭐예요? A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C가 그냥 자료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얘는 얘가 보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준 거 위조. 이건 제일 쉽죠, 그죠? 위조는 제일 쉽고. 어쨌든 요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보 보안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비밀, 무결, 가용. 그래서 CIA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CIA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국에는 CIA가 아니고 이걸 이제 앞에 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외부 또는 내부의 침입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보 파악의 변조, 유출과 같은 정보 범죄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외부에 있는 적을 막는 거는 쉬운데 내부에 있는 적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죠? 예전에 실제로 좀 예전 일이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GS 칼텍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이게 누가 한 거냐면은 회사 집단소송,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돼 가지고 집단소송하면 무조건 집니다. 누가 유출시켰냐면은 여기 있는 회사원이 직원이죠. 직원이 모든 정보를 다 다운받아 가지고 이걸 유출시킨 거예요. 외부에서 예전에 옥션, G마켓, 인터파크 이런 데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긴 했는데 이건 좀 다르죠. 뭐냐, 개인이 그냥 정보를 다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사실 재판 하잖아요. 다 져요, 다. 이긴 게 있네요. 넘어가야겠다. 자, 인터파크는 그렇게 비싼 변호사를 안 샀나 보네요. 자, 첫 번째 비밀성. 비밀은 뭐예요?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유지해야 된다 라는 거. 자, 비결성. 비결성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가용성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정보 보호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된다.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정보 보안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비밀성인데, 뭐 앞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주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가로채더라도 그걸 해석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가로챌 수 없게 만드는 거. 요게 비밀성이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은 뭐냐,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침입해 가지고 어이씨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네, 에라 그러면 훼손시켜야겠다. 여기 111100을 추가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추가나 뭐 변경 뭐 이렇게 해서 변경하려고 한다? 그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게 무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가용성인데, 이건 너무 쉽죠, 그죠? 내가 로그인 했을 때 뭐 정보를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정보보안 서비스 보면은 뭐 부인 방지 뭐냐? 서로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 막는 거예요. 보냈으면 보냈다, 받았으면 받았다. 이걸 서로 확실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접근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보안의 생활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보안은 알아서 해야 되죠. 예전에는 어떤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할 때는 무조건 주민번호도 다 입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다 입력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건 패스를 통해 가지고 뭐 하거나, 요즘에 공인인증서도 없어졌죠. 해킹의 위험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공인인증서 없어진 대신 뭐 카카오 인증, 네이버 인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정보 침해됐을 때는 여기 신고하면 되는데 뭐 별 효과는 없겠죠.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거죠. 요즘에는 사진에 V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구글이나 이거 계속 보여주면서 하는 이유가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사진 V
위험. 뭐냐면은 V 해가지고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지문 해킹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예. 한국일보, 조선일보 다 나와있죠, 그죠? 예. V 하게 되면은 이거 해가지고 스캔이란다. 이거 지문 인식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V 하지 마시고 V 하지 마세요. 네. 근데 뭐 뚫을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비밀번호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근데 사실 요즘에 V3만 설치하더라도 바이러스는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면 윈도우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이라든지 뭐 파일 같은 거 다운받을 때 조심히 다운받아라, 이런 얘기.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 운영에 방해되는 악성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컴퓨터 파일을 변경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 못하게 해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제일 짠한 게 이거예요. 윈도우 설치 다시 해야 되는 거, 요거랑 요거, 그리고 컴퓨터 속도 느려지는 거, 그리고 이상한 메시지 나오는 거. 뭐 근데 요즘엔 근데 VC 라이트 그것만 설치하시더라도 그 바이러스는 거의 안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부트 바이러스, 아주 치명적이죠. 뭐냐면 윈도우를 그냥 박살내버리네요. 그리고 파일 바이러스, 일반 프로그램, 뭐 사진 파일 전체를 날린다던가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사진의 이미지와 같은 거네요. 뭐 음악 파일을 날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거 있고, 제일 최악은 이제 부트 파일 바이러스죠. 부트 섹터 부분과 프로그램 모두 감염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하려면은 그냥 VC 라이트 설치하세요. 알약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약 얼마 전에 난리 났었죠, 그죠? 여기 보세요. 랜섬 정상적인 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났습니다. 이거 진짜 얼마 전이에요. 집단 소송 이거 뭐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알약 쓰지 마세요. 알약 쓰지 마시고 VC 라이트 공짜잖아요. 그냥 그거 쓰세요. VC 라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 VC 라이트 무쇠네. 근데 VC 라이트를 이길 수 있는 무료가 윈도우 디펜더인가 그거 있는데, 윈도우 디펜더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VC 라이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라 뭐 되죠, 그죠? 제거는 그냥 하면 되죠 뭐. 자, 그 다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웜입니다. 웜인데, 자, 악성 프로그램은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만든 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웜인데, 웜은 실행 코드 자체에 번식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웜이 왜 위험하냐면은 예전에 몇 월 달이었더라? 한국 웜인 이렇게만 치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인터넷 차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바이러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엄청나게 그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 망가뜨리는 웜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웜이었지? 한국 KT 여기 있다. 이때인데 뭐냐면은 2003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인터넷이 완전 망가진 적이 있어요. 디도스 공격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 KT 서버에 해화동 거기 있죠. 예전에 불나가지고 또 KT에서 인터넷 안 되고 막 카드 안 됐던 거기에 뭐 DNS 서버 공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슬러지. 잠시만 정지하고, 뭐 슬러지가 아니고 슬래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디도스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왜냐면 해화동에 있는 여기 그 해화동에 있는 KT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터넷 전체를 다 한 거였거든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인터넷 전체가 안 되고 병원에서도 의료보험 코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코드도 막 못 받고 하여간 진짜 대한민국 완전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냥 원바이러스 하나였어요. 근데 더 웃겼던 건 뭐냐, 그때 원바이러스 완전 맞기 쉬웠을 때였거든요. 또 V3가 나오는데 뭐 V3나 아니면 미국 거 그 뭐냐 안티바이러스만 설치돼 있어서도 막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 완전 뚫린 다음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죠? 바이러스 아까지 말씀드린 거고, 트로이모마도 요즘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컴퓨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고 프로그램을 심어 놓고 이 컴퓨터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 알아내는 거,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요즘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해킹은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해킹은 원래 좋은 말인데 지금은 이제 해커라는 말 자체가 좀 나빠졌죠.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커는 크래커가 원합니다.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원래 해커는 그냥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해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래커가 나쁜 일을 한 거고, 스니핑은 뭐냐? 네, 스니핑은 요 가로채는 거고요. 스푸핑은 내가 나인 거를 속여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장비를 망가뜨리는 거. 어나니머스? 네, 어나니머스죠. 자, 피싱은 뭐냐?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낚시하는 거예요. 피싱. 스펠링이 이게 아니죠, 그죠? 자, 뭐 신종 사기인데 요즘 뭐 워낙 근데 많이 당하긴 하죠, 그죠? 네. 자, 스파이웨어. 이것도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그죠?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광고창 뜨거나 성인 사이트 뜨거나 뭐 이렇게 한 건데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포렌식인데, 포렌식이 뭐냐면은 원래는, 자, 포렌식 우리 인터넷 관련 인터넷 범죄가 있었을 때 그거를 뭐 추출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과학수사예요. 과학수사. 어디 갔냐? 과학수사가 포렌식인데, 그게 어느 순간 그 컴퓨터 하드를 분석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렌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어쨌든 과학 분야 이렇게 되는 거다. 전자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식별, 획득, 처리, 분석, 보고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포렌식의 한 분야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 된다. 아이폰을 자주 쓰는 걸 원하죠, 그죠? 아이폰 쓰는 이유가 뭐야? 못 풀죠. 강제 해제 안 되죠, 그죠? 이거 검사가 알려줬죠, 그죠? 예전에 한 검사장이 아이폰 주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 되거나 직장 가면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쭉 있다. 데이터 수집된 거 스마트폰하고 뭐 이런 게 쭉 된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도. 자, 도스 공격과 디도스 공격인데, 도스 공격은 일반적으로 이제는 거의 안 하죠. 대부분 다 디도스 공격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서비스 거부 공격. 뭐냐면은 동시에 도스 공격을 왜 안 하냐면은, 도스 공격은 한 대. 내 컴퓨터 한 대가 서버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격을 할 때, 모든 애들이 다 같이 공격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좀비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좀비 컴퓨터. 좀비 컴퓨터가 뭐냐면은, 평소에는 내 컴퓨터는 그냥 쓸 수 있어. 그냥 컴퓨터 그냥 막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느려져? 느려지는데 알고 보니까 내 컴퓨터가 좀비가 돼가지고 여기 서비스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서버에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언제 감염되는지도 몰라. 근데 평소에는 평소대로 쓰다가 얘가 공격하면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디도스예요. 디도스. 그래서 디스트리뷰트예요. 디스트리뷰트. 분산 서비스 공격. 자, 이런 것들도 있다. 이 디도스 공격이 사실은 제일 위험하긴 하죠. 자, 그 다음 랜섬웨어. 랜섬웨어도 사실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네. 몸값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뭔가 요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한번 뚫린 적 있죠. 뚫려가지고 뭐 돈을 지불 한 해 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었는데, 지불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암호 풀어버리고, 암호 걸어버리고, 암호 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랜섬웨어 이런 것들. 제가 VC 라이트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VC 라이트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갔냐? 프로그램 실행이 왜 이렇게 느려?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아예 랜섬웨어 여기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랜섬웨어 VC 쓰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가 좀 뜨긴 하지만. 자, 랜섬웨어 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스미싱. 이거 어른들 많이 당하는 거죠. 문자로 와가지고, 문자로 오는 거를 피싱하는 거다. 아까 전에 그 프라이빗 PC 합친 거 완전 합쳐졌죠. 링크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성 코드 설치가 돼가지고 완전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제가 수업 때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룩아웃이라고 있어요. 룩아웃. 요거 좀 추천합니다. 요거 어른들 핸드폰에 설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건데 유료 버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 버전 이거 뭐야 이거? 룩아웃 왜 이런 게 또? 요거 있는데, 요거 유료 버전 쓸 필요 없습니다. 무료만 써도 돼요. 무료만 써도 되는데, 다 이거 엄청 좋습니다. 보안적인 보안. 어쨌든 유료로 안 쓴, 유료 때문에 한 개를 쓴 건가? 자, 그거 설치하면 진짜 좋습니다. 이 스미싱이나 이런 거 불법 사이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차단하고 이러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거 설치하시면 좋아요. 자, 파밍. 파밍은 이거 요즘에 거의 없죠. 이게 뭐냐면은 은행 사이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OTP 자체가 없어가지고, OTP 요즘에 거의 잘 안 쓰죠. 그죠? OTP를 쓰기 때문에 요즘에 파밍이 없어졌죠. 가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입력했을 때 그 다 넘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인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수업을 해볼까 했는데, 이거 어렵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한번 보고, 나머지는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암호화는 뭐냐? 정보보호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업무에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데, 암호화를 할 때 이 5단계를 걸쳐요. 평문이 있고요. 평문이 암호화가 된 다음에, 암호화가 된 게 날아가서 내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걸 이제 복호화, 평문으로 바꾸는 거. 요 과정인데, 평문이 갑니다. 사용자죠. 평문이 가요. 그러면은 암호문으로 바뀌어요. 그럼 암호문이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았죠. 내가 받았는데 암호화가 돼 있으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복호화.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바꿔요. 그 다음 내가 평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내가 가로챈다? 모르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암호는 평문을 해독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그냥 항문, 이거 암호 항문이고, 평문은 그냥 일반문이고요. 암호문은 읽을 수 없는 거, 암호화가 된 거. 복호화는 암호를 평문으로 변하는 걸 복호화. 이렇게. 그래서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이 키가 중요해요. 이 평문을 암호화로 했을 때 키를 사용해서 바꾸거든요. 그럼 그 키를 나도 가지고 있는 거야. 오게 되면 그 키를 돌려가지고 평문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래 뭐 3가지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뭐 요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호화 할 때 이제 대칭키, 비밀키, 비대칭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요것도 그냥 그 예상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맞춰만 보시고, 요것도 예상 문제에서만 내도록 하고 따로 문제는 안 내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호화 이렇게 해가지고 뭐 DS 방식 있다. 근데 이거 좀 옛날 거예요. 많이 쓰긴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좀 옛날 거다. 자, 그 다음 공개 키가 있는데, 공개 키니까 이거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근데 공개 키인데 키가 한 100만 개를 주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 한 개지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하는 키는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 키만 꺼내가 쓰면 되죠. 그럼 누가 조심하면 돼요? 나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공개키는 다 공개하는 거예요. 100만 개, 10만 개, 1000만 개 막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비공개 한 개, 나 혼자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 디지털 설명인데, 디지털 설명은 A가 B한테 그 메시지 보냈을 때 비공개키로 암호화해가지고 뭐 쭉 되는 건데, 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예, 특징, 뭐 이런 거 있다. 자, 인증하는 방법인데, 인증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자, 그리고 전자서명은, 뭐, 도장이나 사인 같은 거를 인터넷상에서, 날인을 해주는 거예요. 검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인터넷, 뭐, 보안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전자메일, 뭐 이메일 보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메일 보안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 이메일 거의 안 쓰죠. 회사 가면 씁니다. 회사 가면은 쓰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거의 잘 안 쓰죠, 그죠? 잘 안 쓰긴 하는데, 회사 가면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메일의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메일, 보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S-하고 PGP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뭐가 더 좋냐, 나쁘냐,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이메일은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웹보안입니다. 웹보안은 예전에 HTTP였을 때는 보안이 없었어요.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전부 다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게 기본 바탕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앞에다가 S를 붙인 거예요. Secure HTTP. 그래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HTTPS 이렇게 되죠. S가 붙었어요. S가 뭐예요? Secure. 포트 번호도 뭐 8888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사이트가 전부 다 요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로 그 시큐어 보안 쪽에 들어가 가지고 웹상에서 기본적인 웹사이트는 보안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크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사이트는 스니핑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주죠, 그죠? 자, 그 다음 방화벽인데, 방화벽은 외부에서,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정당한 애가 들어오게, 불법 사용자가 못 들어오게. 만약에 학교라고 칩시다. 학교고 이건 바깥이에요. 정당한 사용자 들어오고 안 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방화벽이에요. 그러면은 내부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냐? 방화벽 쓸 데 없습니다. 외부에서 막는 거예요. 외부. 이 취약점 있죠. 네트워크 자원이나 완벽하게 불법 보호할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외부에서 내부 진입은 1차 제가 원하는 내용은 없는데, 여기 있네. 내부망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야. 외부에서 들어온 건 막는데 내부에서 못 막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영화 같은 거,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건물 안에 침입해가지고 USB를 꽂아가지고 정보를 빼가잖아요. 그죠? 방화벽은 바깥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막을 수 있지만 안에서 도는 거는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은 1차원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작 원리인데 이거 동작 원리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보안 윤리 그냥 잘 사용해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악플 남기지 말고 착한 말 하면서 써라. 이런 얘기겠죠. 인터넷 사용할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해라.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자, 개인정보 유출 지금 뭐 너무 심각하죠, 그죠? 개인정보 유출된 거 뭐 어떡하겠어요? 유출된 거. 내 개인정보는 다 유출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사이버 폭력은 뭐 사이버 폭력이고. 이런 거 다 보셨죠, 그죠? 이런 것도 쭉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것도 뭐냐? 정보의 역기능. 저작물 이런 걸 무단 배포하는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영화 같은 거는 넷플릭스에 안 풀린 영화 같은 막 불법 사실 불법 유통이 제일 심각하긴 하죠.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냐? 사실상 못 막죠, 그죠? 사실상 못 막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옛날 영화나 뭐 이런 거 있다. 넷플릭스나 티빙에 안 올라왔다. 뭐 불법 다운 받아서 뭐 보거나 뭐 그렇게 되죠, 그죠? 저작권 관리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원래 수업이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원래 13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한 주 더 남았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하나 더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것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시험 범위 기말고사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